우라노스의 운명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라노스가 거세되면서 막 피와 정액이 사방으로 튀어댑니다. 그러면서 그게 땅에 닿자, 땅은 또 가이아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아 여신은 가만히 있다가 그 피와 정액을 받아가지고 복수의 여신을 낳았대요. 복수의 여신은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복수의 여신들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거인 신족들, 영어에 자이언트에 해당하는 말이 그리스에서는 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가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물풀의 나무 요정들도 낳았대요. 이렇게 그 뜻하지 않게 막 튀겨나간 그 피와 정액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또 자손들이 태어났답니다. 아주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거세된 우라노스의 남근은 어디로 갔는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바다 폰토스에 빠져가지고 보글보글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더니 아주 아리따운 소녀가 태어났답니다.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분석하면은 거품에서 태어난 소녀 이런 뜻이 됩니다. 아프로디테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더니 거품이란 뜻이에요. 이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 이것도 되게 역설적이고 그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림이죠. 거세된 우라노스의 남근이 바다에 빠져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난다.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얘네들 되게 엉뚱한 거예요. 그리스인들의 이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엉뚱하고 기발하죠. 기상천외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라노스는 거세돼서 타르타로스로 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우라노스는 티탄족이라고 그 별명을 불렀대요. 이 아이들을 위대한 우라노스가 꾸짖으면서 자기가 직접 낳아낸데도 그는 말했습니다. 손을 뻗어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손을 뻗어서 이런 못된 짓을 한 자들, 그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3번째 신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누이들 중에 한 명을 고릅니다. 그 중에 골라진 그 누이가 바로 레아입니다. 근데 레아는 그리스 말로 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흐름의 신. 그러니까 잘 어울리죠? 시간의 신과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혼했다 이러면 시간과 흐름이 결혼한 거예요. 시간은 흐른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낡아지고 늙고 없어지죠. 시간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간 앞에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그런 의식이 아마 크로노스를 최고의 신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식들을 낳습니다. 헤스티아를 낳고 데메테를 낳고 헤라를 낳고 하데스를 낳고 포세이돈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가 머릿속에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쫓겨나면서 자기에게 했던 말.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내? 너도 그렇게 당하리.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이게 이놈이 커서 날 내쫓을래나? 요놈이 커서 날 내쫓을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는 족족 아이를 데려다가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5을 다 삼켰어요. 이것도 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자신의 틀에 가둔다는 것의 가장 잔혹한 형태입니다. 레아가 너무 속상하죠.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가이아는 낳을 때마다 자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이 크로노스는 자기가 낳아주니까 자기가 삼켜요. 아마 크로노스의 기억 속엔 뱃속에 애들 모아놨더니 지네들이 꿍꿍이를 꾸미니까 안 되겠다,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틀 속에 가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선 이제 마지막에 제우스가 태어났습니다. 얘도 자칫하면 크로노스가 삼키겠죠. 그러니까 레아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바위를 하나 강보에다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갖다 줍니다. 자, 요번에 난 6째야.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그래?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는 몰래 빼돌려줘서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또 성장한 제우스를 찾아온 게 누구냐? 가이아입니다. 우라노스를 쫓아낼 때도 자식들을 사주해갖고 쫓아냈었잖아요. 그게 가이아였죠. 요번에도 크로노스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가서 형제 자매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몰아낸 후 너의 세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크로노스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제우스가 찾아가고 제우스가 약을 먹입니다. 근데 그 약은 먹었던 걸 다 토해내는 약입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집어삼킨 것의 역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돌이 나오겠죠. 제우스 대신 먹힌 돌. 그 다음에 포세이돈 나오고 하데스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크로노스에 도전하는 제우스의 모습도 일종의 친부 살해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힘을 죽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저 파트로크토니아, 아버지를 죽이는 이 전통이 계속 이야기됩니다. 이거 잘못 알아서 진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기성세대에 눌리지 않고 기성세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는 메시지겠죠. 자, 그 그리스에 가면 델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델피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돌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 돌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저게 이것이 제우스 대신 크로노스에게 삼켜진 돌. 그 사람들 저기 가면은 사람들이 저 앞에서 촬영하느라 줄 서고 그렇습니다. 저 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옴팔로스라고 부릅니다. 옴팔로스는 그리스 말로 배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야, 이 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돌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놔야겠다. 그러면서 그 제우스가 다리고 다니는 독수리 2마리를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쭉 날아와서 딱 만나는 곳에 저 돌을 세웠는데 바로 저기랍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쪽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옴팔로스가 있어요.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이라고 합니다. 그 마니산의 위치가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의 거의 가운데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단군 할아버지가 삼성단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죠. 그러니까 각국마다 그 신화 속에는 세상에 배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사하게 성장한 제우스는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토해져 나왔잖아요. 그 토해져 나온 자기 형제 자매들과 힘을 합해서 자기 아버지와 삼촌들 세대와 큰 전쟁을 치릅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를 거세하는 이를테면은 게릴라 작전처럼 해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는데 이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큰 전쟁을 벌이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은 삼촌들급이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은 이 그림의 지도에서 밑에 있는 산, 오르티스 산이라는 곳에 거점을 두고 제우스 형제는 그 위쪽에 있는 올림포스 산에 근거를 두고서 무려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답니다. 승리는 바로 제우스에게 오게 되는데 제우스는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냐면 자기 삼촌들 중에 주류에 끼이지 못했던 퀴클롭스, 외눈박이 거인이죠. 외눈박이 거인을 타르타로스에서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퀴클롭스들이 그래, 나를 찾아온 조카 반갑다. 그러면서 천둥, 벼락, 전광 이런 것들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수거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이아 여신이 제우스한테 너 백수거인 삼촌 찾아가서 그 삼촌들의 도움을 청하면 그 티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수거인들도 찾아가서 지하에서 나오게 하고 동맹군을 삼아서 싸우게 됐습니다. 작품에 보면은 백수거인들 3명이니까 손이 300개죠. 300개의 손에 돌을 집어서 던졌더니 티탄들이 겁을 먹어 도망갔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거인들은 그렇게 바위를 던지고 제우스는 퀴클롭스 삼촌한테 받은 벼락을 던지면서 티탄 신족을 압도해서 전쟁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승리한 비결을 살펴보면은 자기 형제 자매와 힘을 합한 것도 있지만 기존 기성세대 중에 소외된 삼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승리를 거둔 그 제우스는 티탄 신족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 갖고 다 타르타로스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삼촌인 백수거인한테 삼촌 그 티탄 신족들이 못 나오도록 좀 지켜주세요. 그 백수거인은 고맙다, 알았다, 내가 네 뜻대로 하마 그러고 다시 지하로 들어갑니다. 꺼내줬는데 그 제우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하면 다시 들여보낼까 하다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낸. 그리고 그 자기 사촌 형제 중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삼촌 편을 들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줄 잘못 써가지고 아틀라스는 제우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벌을 받게 되냐면 너는 나를 안 도와줬으니까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벌을 받아라. 그래서 그 타르타로스 앞에서 하늘을 짊어지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그 크로노스 세대 티탄 신족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그 제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원전 776년에 올림피아 제전을 열었다고 그래요. 뭐 다른 설에 의하면은 닥틸로스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제우스가 어렸을 때 혼자 자라고 외로워할까봐 가끔씩 그 운동 경기를 해주면서 제우스를 달래줬답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에서 올림피아 제전이 만들어졌다 하는 설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 제우스가 제패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모습은 올림피아, 그 그리스에 가면 올림피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거기에 옛날에 멋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터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제우스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게 제우스를 주신으로 삼아서 벌이는 제전인데 지금 우리도 전 세계인들이 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제우스를 주신으로 삼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물관을 뮤즈 여신의 신전인지도 모르고 막 세우는 것처럼 제우스 신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제전을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옆에 제우스 신전 옆에 헤라 신전이라고 하는데 기둥이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화를 채취해서 그 성화를 체화해서 그거를 그 올림픽 경기가 지금 열리는 곳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의식을 거행하죠. 이런 점에서 보면 또 헤라가 준 빛을 올림픽 제전에서 그 밝히고 있는 그런 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 신들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 제전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세계의 왕권을 쥔 것까지 이번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우스가 어떻게 자신의 그 권력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지 그걸 제3강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